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코스에서 1번홀부터 9번홀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페어웨이 폭이 좀 좁긴 하지만 어쨌든 티샷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린 공략만 잘 된다면 충분히 타수를 잃지 않고 해볼 만하다 결론이었는데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또 후반 라인홀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10번홀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좁네요. 이렇게 좌측은 해저드이고 우측은 오비. 그럼 무조건 우측은 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빠지더라도 해저드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 카트도로 옆쪽을 지나서 약간 그 언덕 중간 정도의 해저드 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은 약간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페어웨이 우측보다는 페어웨이 좌측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페어웨이 멀리 보이는 저 카트 도로 방향 쪽으로 겨냥을 해서 비록 훅바람이 조금 불고 있긴 하지만 약간은 페이드성 내지는 슬라이스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저는 해저드 그 말뚝까지 해저드 그 표시된 그 선상까지 제가 설정을 해서 한번 확실하게 슬라이스성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공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해저드 선상이 언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푹 파였네요. 그래서 좌측도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우측은 오비이기 때문에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해저드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 좌측에 보이는 그 카트도로, 카트도로를 보고 약간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은 그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거리는 153m이고 약간은 뒷바람성 훅성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핀의 위치를 보면 핀보단 좌측으로 가게 되면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내리막 경사의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바람도 훅성 바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린 우측 끝보다 좀 더 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저의 목표는 핀보단 우측, 즉 3시 방향 한 5m 정도만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냥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는 153이니까 대략 그냥 한 150m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150에서 155 사이. 네. 자, 제가 9번 아이언으로 좀 강하게 임팩을 하면 한 150에서 155가 나가기 때문에 딱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핀보다 우측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핀과 거의 동일한 선상 쪽으로 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잘 붙여놨지만 역경사가 이 슬라이스 라이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내리막도 약간 보이고 그래서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리 2m의 옆라이보다는 차라리 5m, 6m의 거의 오르막성 똑바로 라이가 굉장히 더 편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한 컵 정도만 보고요. 좀 과감하게 한 3m 정도만 스트로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뭐 홀컵을 강하게 좀 임팩을 해서 강하게 맞춰서 좀 탁 뒷벽을 맞추고 들어가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공이 좀 튀어나왔네요.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만큼 핀 공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으면 아주 쉽게 버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네요, 그림이. 뭐 쉽게 파는 기록을 했지만 두 번째 샷이 거의 2m에 붙이는 샷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핀 공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 코스만큼은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도착을 했고요. 매우 거리가 긴 파3 홀인데요. 217m예요. 217m이고 내리막이 35m. 제가 옆바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리막을 반 정도만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보단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뒷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5의 반은 한 17m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빼면 대략 저는 그냥 한 20m에서 25m 정도만 뺄게요. 20m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리는 뭐 한 197m 정도가 되는데 뒷바람이 살짝 감안해서 190m. 네, 190m. 190m를 치는데, 자, 이제 핀보단 짧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고 핀보다 좀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95m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m를 저는 지금 5번을 잡았고요. 제가 약간 아이언은 약간 드로우 구질이 좀 나기 때문에 바람과 어느 정도 좀 섞일 것 같아요.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네, 핀보다는 좀 지나가게 잘 친 것 같아요. 조금 경사가, 네, 슬라이스성 경사가 좀 있네요. 핀 방향 바로 뒤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핀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떨어졌거든요. 생각보다 이 내리막 경사에서 바람의 영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드로우로 구사를 했지만 바람을 타고 조금 우측으로 약간 밀리는 그런 샷이 나왔어요. 하지만 뭐 파3에서는 특히나 이런 217m 정도 되는 파3에서는 뭐 저는 온그린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파3는 온그린 작전으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홀컵 좌측으로 한 3컵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가 0.162 오르막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3m 정도를 더 더해서 10.3m인데 저는 11m 이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경사가 좀 많았네요. 오늘 경사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좀 굉장히 또 애매하게 또 남은 거리가 좀 이렇게 남았고, 게다가 또 경사까지 좀 있어요. 이런 거는 비록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홀컵 우측 끝이나 공 하나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파를 잘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11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 11번 홀은 거리가 좀 굉장히 긴 파3예요. 파3 홀인데 일단 파3 홀이기 때문에 어쨌든 온그린만 잘 된다면 뭐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은데 내리막과 이런 그 거리 계산만 좀
생각보다 좀 시간 투자를 해서 거리 계산만 잘 해준다면 뭐 충분히 온그린 하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습니다. 이 페어의 폭이 이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되게 좁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그런 홀이에요. 이 넓지 않은 코스에서 내리막은 이 드라이버 샷이 왜 위험하냐면 보통 우리가 평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본인들이 이렇게 휘는 각도를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평지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휘어서 어느 정도에 떨어지겠다라는 감이 있는데 이 내리막이 지금 29m, 즉 30m 정도가 돼요. 한 이 정도가 30m 정도 내리막인데 그럼 휘는 각도가 평지성일 때는 내가 이 정도에 떨어져야 될 것이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져야 될지를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양쪽 모두 오비 지역인데다가 내가 어떻게 공이 떨어져야 되는지 그게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공략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비록 좌측에 지금 나무들 때문에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무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탄도면 저 빨간색 나무 보이시죠? 빨간색 나무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이 앞쪽에 보이는 나무들은 거기까지는 돌려놓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나무 쪽으로 IP를 설정을 해 놓고요. 저의 생각은 약간은 페이드성으로 구사를 할 거예요. 페이드성으로 구사를 할 거고 바람도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할 텐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똑바로 가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오비 지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가거나 좌측으로 당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쪽은 버려야겠죠. 왼쪽은 없는 거예요. 왼쪽을 절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좌측은 버리세요. 좌측을 버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좌측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드 페이스를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퀘어로 놓지만 내가 왼쪽이나 좌측으로 미스를 안 하기 위해서 덮여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해서 그렇게 스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타가 나더라도 약간은 공이 가면서 우측으로 휘는 그런 페이드성 구질이나 아니면 혹은 약간은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헤드 페이스로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방향보다는 조금 페이스를 오픈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페이드성 구질이 나오긴 했어요. 자, 이렇게 다행이에요. 저도 치면서도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치고 티박스에선 몰랐는데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오히려 그 그린 쪽으로 오면서 더 좁아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타자분들이라면 사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홀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냥 스윙을 해주신다면 뭐 큰 어려움 없이 페어웨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거리는 이제 67m에 내리막이 4m가 있고요. 그래서 한 65m라고 가정을 하고요. 65m에 사실 뒷바람이 좀 있긴 한데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 뒷바람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성 뒷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리를 60m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보다 우측보다는요, 핀보단 좌측이 좀 더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60m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볼 스피드는 나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5m, 딱 5m가 짧았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는 그냥 뒷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냥 65m를 다 쳤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이 되다 보니까 또 내리막 퍼팅이, 제가 자꾸 오르막 퍼팅을 남겨두라고 강조를 하면서 저는 정작 계속 내리막 퍼팅을 남겨놓고 있네요. 자, 저는 우측에 한 2컵에서 2컵 반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거리는 한 3m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3.5m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컵 반에 3.5m. 와, 오늘 거리감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3.5m를 친다라고 해놓고 5m를 치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네. 퍼팅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은 파펫도요,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사실 되게 쉽게 파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그린이었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 거리감이 안 맞으면 그만큼 퍼팅에서 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내리막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안 맞는, 네. 자, 애초에 이렇게 핀 뒤로 지나쳤어야 되는데 네, 다행이에요. 다행히 파로 잘 막았습니다. 뭐 지금 이 12번 홀 자체가 워낙에 난이도가 있는 홀이었다 보니까 파만 기록해도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티박스에서 느낌이 내리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휘어갈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오비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성이 굉장히 좀 컸는데, 이렇게 한 가지 구질을 믿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시켰고, 그리고 그린이 좀 그린 초입에서부터 좀 내리막이 있긴 했지만 핀 뒤로 지나쳐서 좀 오르막 퍼팅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저처럼 내리막 퍼팅이 아닌 오르막 퍼팅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는데요. 내리막이 너무 심한 그런 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휘어서 공이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네, 그런 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측은 오비 지역이고 좌측은 해저드 지역인데, 이 좌측 해저드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남은 거리가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해저드 끝 선상을 보고요. 자, 이렇게 끝 선상을 보고, 자, 뒷바람도 있고 내리막이 워낙 심한 홀이다 보니까 약간은, 자, 12번 홀과 똑같이 그렇게 플레이를 할 거예요. 좌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는 최대한 좌측은 안 보내겠다. 그래서 헤드페이스를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오픈을, 정상적인 것보다 살짝 오픈을 해서 플레이를 할 텐데, 이 13번 홀만큼은 좌측을 그러니까 해저드에 빠지더라도 크게 타격이 있는 홀은 아니에요. 왜냐면 파5 홀이고, 그리고 그 해저드 티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짧았던 홀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저드에 빠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공략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좌측 해저드 선상을 보고 과감하게 헤드 오픈해서 자신 있게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세게 쳤거든요, 이번에는. 자, 예, 아주 멀리 갔어요. 지금 310, 20, 네, 321. 네, 지금 딱 봐도 공이 떨어지는 지점만 봐도 굉장히 좀 아찔하잖아요.
하지만 뭐 오비 지역보다는 우측이 오비 지역보다는 좌측이 해저드 지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좌측으로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공략법대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페어에 안착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남은 거리가 뭐 티샷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170에 내리막도 7 빼면 한 163에 뒷바람까지 불어주고 있어요. 155m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우측에 보이는 그 오르막 마운드를 보고 이렇게 경사를 태워서 핀 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걸 한번 잘 상상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완벽해요, 완벽해요. 방향은 거의 완벽한데요. 거리감이 이제 흘러내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반 나인홀 파3에서 쳤던 그 느낌하고 똑같네요, 지금. 자, 또 뜻하지 않게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내리막이 지금 0.19인데 그냥 0.2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50%를 감안하면 뭐 0.3, 즉 3m를 빼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5.5m가 나오는데 저는 이글 펫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6m를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볼과 홀컵 그 중간 지점에서 약간 브레이크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측 한 컵 정도를 보고 6m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계속 퍼팅 거리감이 좀 안 맞았었거든요. 이게 좀 내리막 퍼팅이라 꼭 이번만큼은 제가 완벽한 거리감으로 이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m만 칠 거고요. 볼 스피드는 대략 3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화면은 바뀌었고요. 자, 볼 스피드는 3.1이 나왔는데 딱 거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사를 제가 조금 많이 본 것 같네요. 네. 아쉽네요. 자, 이렇게 제가 1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13번 홀은 정말 티샷만 잘 집중해서 잘 페어웨이 안착만 시켜준다면 정말 서비스 홀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홀 치고는 그 티샷 랜딩 지점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겨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글, 내지는 버디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단은 티샷이 좀 부담만 좀 이겨낸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플레이되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꼭 투혼에 성공해서 이글을 기록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팁박스에서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느낌은 마치 굉장히 개미허리 같은 그 정도의 좁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양쪽 모두 해저드라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해저드도 빠지면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페어에 잘 안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보면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큰 나무를 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왼쪽은 없다. 한쪽은 버리고 이렇게 좀 우측으로 약간 밀어치는, 약간 돌아가는 그런 느낌의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럴 때 느낌은 약간 헤드페이스 똑같죠. 12번 홀, 13번 홀, 지금 이 14번 홀 역시 공략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보다 더 완벽한 샷은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잘한 샷 같고요. 굉장히 와서 보니까 더 좁네요. 이렇게. 네, 랜딩 지점이 점점 계속 좁아지는 그런 홀 형태였어요. 하지만 티샷은 거의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자, 남은 거리는 106m에 높이가 6m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살짝 뒷바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
한 110m 정도만 이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110m에 지금 핀 위치를 봐서는 핀보다는 한 3m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좀 내리막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3m 이상 지나가도 그렇게 심한 내리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52도 웨지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그린의 형태가 약간 아일랜드 형태예요. 그리고 포대 그린에다가 오르막성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린 앞쪽에 떨어지면 또 흘러서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린에는 올려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했네요. 제가 지금 핀보다 좀 과감하게 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 핀 뒤쪽으로 빨간색을 보고 살짝 좀 스윙을 좀 약하게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온그린이 되다 보니까 경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똑바로거든요. 그래서 거리감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홀입니다. 네, 남은 거리는 9.7m이고요. 대략 10m라고 보고요. 오르막 0.12, 2.4를 더하면 뭐 한 12.4, 13m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3m를 저는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잘 친 것 같아요. 똑바로 잘 쳤는데 경사가 조금 있었나 봐요. 네, 이건 사실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린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하지만 거리감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컨시드를 받아서 파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14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2, 13, 14 요 세 홀이 굉장히 좀 살떨리는 그런 홀이었어요. 왜냐면 이 페어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티샷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티샷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구질을 정해서 한쪽은 버리고 한쪽 딱 구사를 한다면 충분히 파는 어렵지 않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15번 홀은 170m의 파3 홀이고요. 자, 그린 좌측이 언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있어요.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런 홀들이. 왜냐면 핀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린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공략은 낮은 탄도로 그린 좌측에 보이는 언덕을 태워서 약간 홀컵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사를 할 건데요. 저는 핀의 위치를 그냥 바로 보고 약간은 드로우성으로 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이 어떻게 굴러갈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낮게 샷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로 근데 이게 런이 좀 생겼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바로 공이 쓰네요. 뭔가 이게 공이 흘러 내려갔으면 느낌이 딱 홀인원 느낌까지 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그 임팩이 좀 백스핀 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린 경사는 지금 좌측으로 한 2컵 정도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6.8m에 내리막 1.1인데 저거 반을 하게 되면 한 1.5를 뺄 거예요. 그러면 한 5.3m, 저는 한 6m 정도를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m. 자, 화면은 바뀌었고요. 거리만 맞으면 지금 볼 스피드가 2.8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6m가 좀 안 돼요. 5m는 넘지만 6m가 좀 안 되는 그런 한 5.5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들어가네요. 짧아서. 네. 6m를 쳤으면 분명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내리막 경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자, 제가 1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5번 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온그린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린 경사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는데요. 오르막성에다가 거리도 517m라는 꽤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홀이네요. 좌우측 모두 오비고요. 좌측 지형은 약간 이렇게 남떨어지성으로 해서 좀 절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페어웨이 우측이 좀 언덕이 있기 때문에 맞고 흘러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어웨이 우측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바람은 북성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보이시죠? IP 설정을요, 오비 지역 거의 바깥쪽까지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확실하게 드로우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네. 우측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할 건데, 자, 기존에 아까 12, 13, 14번 홀과는 달리 아까 그때 12, 13, 14번 홀은 제가 헤드페이스를 약간 이렇게 열어놓고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 이 16번 홀은 약간 정상적인 스퀘어 느낌보다 약간은 좀 헤드페이스를 좀 닫아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좀 클로즈 해놓고 샷을 하다 보면 탄도가 너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탄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자, 백스윙을 하고 샷을 할 때 내 머리 위치를요 조금 공보다 뒤쪽에 남겨놓고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다 보면 탄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악성 훅성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의 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도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치면서 다행이에요. 의도적으로 약간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예쁜 드로우성의 구질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위험했어요. 그 홀이 약간은 화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 돌아가는 요 끝 지점에 여기가 좀 좁아지네요. 여기가 좀 거리가 대략 한 50m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제 생각에는 우측으로 좀 더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남은 거리가 270m 정도가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어차피 투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3온 작전으로 갈 텐데, 보통 이럴 때 많은 분들께서 그냥 거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드 클럽을 잡고 두 번째 샷을 하게 되는데, 우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핀에 가까이 붙이거나 어쨌든 최대한 멀리 남았을 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3온 똑같아요. 3온 똑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우드를 안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3온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뭐 3번 아이언이든 4번 아이언이든 혹은
뭐 자신이 없다, 아니면 뭐 미들 아이언으로도 충분히 끊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4번 아이언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멀리 보이는 벙커를 보고 겨냥을 해서 직접적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생각보다 정타는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은 뒷땅이 나면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은 이렇게 좀 돌아가는 듯한 약간 끝쪽에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슬라이스가 조금 나긴 했는데, 하지만 뭐 이 좁은 지형에서 이렇게 어쨌든 3온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숏아이언으로 충분히 3온 공략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남은 거리는 자 10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르막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딱 100m 정도만 이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핀 뒤쪽으로는 좀 내리막성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짧게 좀 공략을 해볼게요. 자, 100m. 네, 이렇게 저는 지금 원래 100m를 제가 한 52도 웨지로 풀스윙을 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 56도 웨지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56도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막성 퍼팅에 경사가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자, 오르막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감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거의 9m에 높이가 0.16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하게 되면 0.32, 3.2m를 더해서 플레이를 할 텐데 대략 12m 정도가 딱 들어 나오네요. 12m. 그럼 볼 스피드는 한 4.4에서 4.5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리감은 뭐 무척 좋았는데 방향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경사진 부분에서 약간 우측으로 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린 경사를 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가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6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지만 그렇게 쉽게 플레이 되지 않는 그런 홀이에요. 왜냐면 이 페어웨이 폭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티샷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시도했던 그런 티샷 공략법을 조금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은 버디는 뭐 혹은 뭐 파 네, 충분히 뭐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좁고요. 내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티샷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하지만 코스 길이는 좀 짧아요. 324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뒷바람이었다면 충분히 원온 시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내리막이 심하고 뒷바람도 굉장히 심하다 보면 충분히 그린까지는 가거든요. 하지만 지금 앞바람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보니까 원온 시도는 사실 쉽진 않고 오비 선상 그 옆에까지 이렇게 아이피스 설정을 해놓고 저는 확실하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샷을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말은 이렇게 되게 쉽게 하는데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정말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똑바로 쳐도 안 되고 어쨌든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하진 제가 헤드페이스를 어쨌든 최대한 오픈을 해서 페이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뭐 완벽하게 티샷은 된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좁은 그런 홀에서
이렇게 생각한 대로 구질이 구사가 되고 정말 이렇게 멋있게 페어에 안착이 딱 되면은 정말 짜릿해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공략법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게 참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마냥 좁으니까 그냥 똑바로 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리 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거리 계산해 가면서 내가 공이 어떻게 휘어서 갈지를 판단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보다 재밌는 그런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남은 거리는 67m. 네, 67m. 그리고 앞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이 짧은 클럽을 가지고 공략을 할 때 탄도가 많이 뜨기 때문에 앞바람을 계산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략 75m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75에서 80 정도,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핀보다 좀 짧게 되더라도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핀보다 좀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75에서 80m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탄도로 뛰었고요. 조금만 더 갔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제가 높은 탄도로 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뜻하지 않게 또 내리막 퍼팅이 남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아요.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문제는 이제 거리감을 내가 이걸 3m를 과감하게 쳐서 홀컵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그 경사를 다 계산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과감하게 3m를 쳐서 이 경사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를 조금 덜 보고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3m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칠 건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3m를 칠 거기 때문에 이 경산을 조금은 생략을 좀 할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저는 한 컵 정도만 보고 그렇게 플레이를 할 텐데, 만약에 제가 1.5m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2컵 반 이상은 봐줘야 되는 그런 경사고요. 저는 3m를 칠 거기 때문에 한 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경사가 좀 많네요. 네. 오늘 정말 퍼팅이 잘 안 되네요, 오늘. 네. 자, 아쉽게 8을 기록했고요. 사실 대회 때 이런 짧은 퍼팅이 다 들어가면 참 우승으로 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지름길인데, 퍼팅이 안 떨어지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았고요. 그리고 좀 바람에 따라서 공략이 참 변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뒷바람이었다면 충분히 원원 시도까지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버디까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앞바람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내리막도 심하고요. 그만큼 페어웨이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페어웨이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거리에 대한 그 두 번째 샷에서 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 퍼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퍼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오르막 퍼팅 위주로 남겨놓는다면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페어웨이 좌우측 모두 오비인데요. 넓었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홀 모양인데, 오르막성의 그런 홀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30m 정도 그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250m 지점에서는 다시 좁아지는 이런 홀 모양새예요. 그래서 굳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막 세게 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드라이버를 잡고 좀 편안하게 공략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좌측에 보이는 오비 지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좀 힘을 좀 더 많이 빼고 좀 더 부드럽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더 많이 가봐야 오비거든요. 네. 저도 그냥 좌측의 카트 도로를 향해서 조금 부드럽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공이 날아가는 지점을 봐서는 굉장히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더 가게 되면 좀 좁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더 세게 강하게 칠 필요가 없는 그런 마지막 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편안하게 티샷만 잘 해준다면 뭐 오비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리는 이제 136m인데요. 확실히 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코스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리 계산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136에 오르막이 20m예요. 대략 20m인데,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떤 클럽을 가지고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막을 더 봐야 될지 아니면 반 정도만 봐야 될지 이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실거리가 지금 136m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9번이나 피칭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럴 땐 탄도가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오르막을 저렇게 20m를 다 보는 것보다는 반보단 조금만 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 15m 정도만 그렇게 참고를 할게요. 그러면 136에 한 15m, 한 14m로 할게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딱 150m가 떨어지거든요. 네, 150m. 그리고 뒷바람성이 약간 좀 있긴 하지만 핀보다 좀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짧게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45m만 이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145m 정도를 친 것 같아요. 오르막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떨어뜨리고 싶은 위치에 공을 완벽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오르막성에 경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무난한 그런 퍼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핀 공략이 굉장히 또 중요한 코스이고 뭐 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핀 공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왜 바로 핀을 가까이 붙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오르막 퍼팅을, 그리고 거리가 있지만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훨씬 퍼팅하기 편하거든요. 오르막 퍼팅이. 그 점 참고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지금 이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그렇게 스코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지금 버디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꼭 마지막 홀만큼은 제가 버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5.4m에 0.28. 자, 그럼 이제 몇 미터를 스트로크를 해야 될까요? 자, 0.28에 이제 2배를 하게 되면 0.56. 네, 5.6m를 저 5.4m에 더하면 되거든요. 자, 11m. 그렇죠? 11m. 네. 11m는 볼 스피드가 몇 정도가 될까요? 자, 10m가 4.1이고요. 12m가 4.4예요. 그러면 뭐 4.2에서 4.3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치고 나서 약간 짧은 듯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네, 조금 짧아 보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원하는 볼 스피드가 안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버디로 잘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18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좁았지만 오르막성의 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지형의 페어웨이가 있었어요. 그 250m 지점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좁아졌지만 장타자분들이라면 그냥 너무 세게 치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넓은 한 240m 정도 되는 그
넓은 페어웨이에 안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을 더 많이 빼고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한다면 오비 위험성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린 공략을 할 때는 저처럼 지금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다 보니까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는 10번 홀부터 18번 홀 그 후반 9홀을 플레이를 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역시나 그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는 생각보다 그 코스가 뭐 좁지는 않았어요. 생각만큼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린 공략이 더 중요했었고, 이 후반 9홀은 그린 공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좁은 홀이 몇 군데 있었어요. 12번 홀, 13번 홀, 14번 홀. 특히 이 세 홀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이 드라이버 티샷에 대한 부담감만 잘 이겨낸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린 공략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도 티샷 그리고 그린 공략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공략만 잘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이 코스에서 충분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스로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